발표자 두 분께서 극장이라고 하는 이제 기본적으로 영화가 상영되는 극장을 중심으로 한 통계와 그리고 극장 외에도 영화제라던가 그리고 커뮤니티 시네마 그리고 또 좀 소규모, 중소규모의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그 활동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통계로서 좀 정리할 수 있을지를 연구자 두 분께서 올 한 해 좀 고생을 많이 해주셨고요. 오늘 사실 연구 보고서를 다 발표하기는 너무 양이 많아서 두 발표자분들께서 좀 핵심적인 부분들만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이 지금 흐름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독립예술영화가 어디쯤에 와 있고 그동안에 또 어떤 과정을 겪어왔고 그리고 또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나눌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안을 파악하는데 지금까지 하고는 좀 다르게 구체적으로 독립예술영화가 시장에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떤가를 그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좀 보여드리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그 현실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로 그 시장 통계도 그 유미할 수 있다 뭐 이런 그 생각이 있어서 그런 데이터를 중심으로 오늘은 좀 이렇게 한국 독립영화의 현실을 바라봤으면 합니다. 시중에도 이제 뭐 이렇게 헐리우드 영화 산업부터 한국 영화 산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여러 가지 책들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독립영화 일을 하다 보면 그 책에서 설명하는 내용하고는 다르다는 걸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그 비주류 영화나 독립영화의 그 시장 현실이 어떤지를 소개하는 책들은 없고 그런 자료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현업에 종사하면 느껴지는 것은 있겠지만 현업에 종사하지 않고는 실제로 독립영화의 극장 배급 현실 같은 걸 그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가 있다. 통계 자료를 5년치를 분석을 했어요. 2020년, 2021년은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이 특별한 시기 동안 독립영화 극장 유통의 현실이 어떻게 그 변화했는지를 추적을 하는 게 의미가 있다. 그래야 그 2022년 이후에 그 어떻게 시장이 회복되는지 그리고 혹은 회복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회복이 안 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을 평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2020년, 2021년은 좀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개봉된 영화의 편수가 그 전체 독립예술 영화로 보면 2017년도에 처음으로 그 500편 이상 그 개봉이 됐고 독립예술 영화는 108편이 이제 개봉이 됐던 시기고 그 이후에 그 이 보시는 이제 편수처럼 개봉이 됐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할 만한 게 전체 그 독립예술 영화 개봉 편수가 2018년하고 2019년을 비교해 보면 훅 떨어진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거는 뭐 영화진흥위원회의 예술영화 인정 기준 같은 게 변한 건 아니고 이제 예술영화 인정을 하는 인정 그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들이 심사를 이렇게 그 이전의 위원보다 좀 이렇게 엄격하게 심사를 하면서 그 벌어진 일로 추정이 되고요. 전체 독립예술영화 관객수 같은 경우에도 그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그 추세를 보실 수 있고요. 특히 해외 예술영화 같은 경우에는 2018년보다 2019년이 이제 현저하게 낮은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독립영화 그 관객수 같은 경우에는 그 노란색인데요. 2017년도가 보다 2018년도가 낮고 2019년도가 높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낮아지는 좀 들쭉날쭉한 경향들을 보실 수 있고요. 예술영화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관객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2019년도에는 그 인정 편수가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관객 총수가 줄어드는 그 영향이 있을 거고요. 코로나 이후에 그 같은 경우에 이제 2021년도에 한국 독립영화는 관객 수가 2020년에 비해서 늘었지만 2021년도 해외 예술영화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는 2020년보다 더 관객수가 적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2019년도에 한국 그 독립예술영화 이렇게 개봉 흥행을 1위부터 121위까지를 그래프로 보여드렸습니다. 그 1위가 혼자 이렇게 쭉 삐져나와 있고 그 앞쪽에 이제 이렇게 흥행작들이 모여 있고 그 뒤쪽에는 그래프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데이터에서는 평균값이 전체를 대표하는 값으로서는
부적합한 거죠. 이 표에서 이제 지난 5년 동안 흥행 1위 영화와 흥행 3위까지의 누적, 5위까지의 누적, 10위까지의 누적 해가지고 이제 그 영화들의 그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몇 퍼센트 되는지를 그 계산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이제 10위 안에 들어있는 영화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4분의 1을 다 가져갈 정도로 그 좀 시장의 흥행이 편중된 그 시장인 거고, 2018년, 19년 같은 경우에는 1위 영화가 많게는 47%, 적게는 4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사실은 이제 1위 영화의 매출액에 따라서 평균이 많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균값이 높아 보이면 뭐 시장이 이렇게 성과가 있어 보이니까 이렇게 좋은 점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독립영화나 이런 걸 개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영화 저만큼 안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내 영화 너무 안 되는 건가? 라고 이렇게 좀 시장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지난 5년간의 데이터를 합계랑 그 최대값이면 그 해에 가장 높은 값, 그 최소값은 제일 낮은 값, 그리고 평균값과 중간값을 이제 이렇게 비교하는 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평균값하고 중간값이 큰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흥행 성적이 그 상위 영화들의 편중이 되면서 그 전체 평균은 높아진 부분이 있는 거고요. 성수기에 개봉하는 영화의 편수는 적고요. 비수기에 개봉하는 영화가 많습니다. 2017년과 2019년까지 독립예술 영화 관객 숫자를 보시면 거의 6, 7월 달에는 관객이 거의 없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관객들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17월 달에는 없었다는 반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달, 7월 달에는 특히나 멀티플렉스나 이런 상업적인 한영 공간을 통해서는 독립영화가 제대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개봉 건수도 줄고 관객도 이렇게 많이 볼 수 없다는 현실이 관객 그래프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저는 여기서 제일 재미있었던 게 집중지원 1이었는데요. 집중지원 1이 이제 큰 규모의 배급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었어요. 이 사업이 중간값으로 보더라도 지원금 이상의 매출액을 보였다. 그래서 실제로 독립영화 같은 경우에도 충분한 마케팅비를 쓰고 상영의 기회가 보장이 되면 지금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대 수익을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사업이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서 향후 영화진흥 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통계가 있는데 한국영화산업결산 자료에 보면은 서울 독립영화제 출품 편수를 기준으로 해서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독립영화들이 제작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매년 서울 독립영화제의 출품 편수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단편 영화는 얼마나 출품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지금 제작 편수를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보시면 2017년도에 1098편에서 매년 증가해서 2021년도에는 1432편이 되었고요. 올해까지 또 보시면 1500몇 편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난 5년 동안 50%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배급은 얼마나 되고 있는가, 이 영화들이. 지금 저희가 이번 연구에서 접촉을 할 수 있었던 단편영화 배급사들은 8개 정도였어요. 그래서 국내 8개 단편영화 배급사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서 연도별로 각 회사들이 배급한 편수들을 합산한 결과를 지금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 497편에서 이것도 계속 증가해서 2020년도까지 코로나 시기까지도 계속 증가를 하다가 2021년도에 전년도보다 좀 다소 많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급사 A가 전체 8개 배급사가 배급하고 있는 단편 영화의 절반 정도를 그동안 배급해 왔거든요. 근데 이 숫자가 2020년도까지 증가를 하다가 2021년도에 대폭 감소를 했고, B 배급사도 2020년도까지 증가를 하다가 2021년도에 감소를 하면서 이 두 배급사의 배급 편수가 감소를 하면서
이 8개 배급사가 배급하는 전체 배급 횟수가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르별 단편영화 제작 및 배급 편수도 살펴보았는데요. 서울 독립영화제 단편영화 출품 편수를 보면 그 장르별로 어떻게 출품되고 있는지 현황이 나와 있었고 2021년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극영화가 1111편, 다큐멘터리가 85편,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지금 152편, 실험영화 및 기타가 84편 이렇게 서울 독립영화제에 출품이 되어 있는데 서울 인디 애니페스트에 보면 2021년도 출품 편수가 290편 정도 돼요. 그래서 서울 독립영화제보다 이제 인디 애니페스트에 출품하는 애니메이션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배급 비율을 제가 말씀드리면 극영화 같은 경우에는 54% 정도 배급이 되고 있었고 다큐멘터리는 18%, 애니메이션은 자유지배는 110%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인디 애니페스트에 출품된 290편을 기준으로 본다면 애니메이션이 이 8개 배급사에서 배급되는 비율은 58%로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영화가 28% 정도 되어서 애니메이션의 경우가 58%로 가장 높고 다큐멘터리의 경우가 19%로 단편영화 배급사에 의한 배급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었습니다. 되게 많은 형태들이 영화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행사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 독립예술영화 유통결산 통계로서 의미를 갖고 있는 행사인가를 좀 판단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팀에서는 일단 이런 정도의 개념 정의를 기준으로 해서 결산 통계의 대상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결산 통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던 2021년도 국내 개최 영화제들은 총 127개 정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127개의 영화제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좀 더 분석을 해보았는데 영화제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이 34%, 부산이 16%, 그리고 이제 전북이 9.4% 정도 해서 이 세 지역에서 영화제를 가장 많이 개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시기별, 개최 시기별 분포를 보시면 2월, 3월, 1월, 3월에는 상당히 저조하고 4월, 5월까지도 저조하다가 이제 9월, 10월, 11월에 좀 몰려있는 경향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최근 10년 동안에는 얼마나 영화제들이 새로 개최되기 시작했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10년을 기준으로 한 개최 시장 연도별 분포를 살펴보았는데 보시면 이 2018년도가 15개 영화제가 개최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2021년도까지 개최해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2017년도, 19년도 그리고 2021년도도 코로나로 약간 영화제 개최가 주춤했지만 2021년도에도 새로운 영화제들이 계속 개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반 모임,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모임 형태, 일반적인 모임 형태가 전체의 47.5% 정도를 차지했고요. 나머지 단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법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나머지 5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기 지금 기타에 25개 단체 모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단체들은 아직 그러니까 그 법적 그 형태를 파악을 하지 못해서 조금 더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분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형태는 가지고 있지 않을지 몰라도 이제 공간을 소유한다든지 조금 더 일반 모임보다는 안정성에 관한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모임이 47%라면 나머지 분야는 단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주된 활동 지역 분포를 보면 서울 지역이 훨씬 압도적으로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부산이 12% 정도.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시면 이 커뮤니티 시네마에서 상영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조사했는데 설문에 응답한 39 답변 기준으로 분석을 했고요. 보시면 아니요가 56%, 상영 공간을 운영한다는 곳이 43%여서 거의 반반 또는 약간 적은
분야여서 어쨌든 공간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많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코로나 시절을 통과하면서 시장에서 보자고 하면 관객들이 많이 빠지는 상태고 회복이 안 되는 상태인데 저희가 이제 현장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옛날처럼 만 명 돌파도 어렵다라는 말을 그냥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수치로 이렇게 가시화된 과정을 보니까 되게 좀 흥미롭게 봐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까 재밌게 봤던 거는 이제 중앙값이랑 평균값에 대한 표현이었었는데 중앙값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국민예술영화가 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라고 보면 평균값은 마치 목표치였던 그런 느낌이었는데 결국은 최근에 이런 병안에 그런 목표치가 안 나고 있다는 게 저희가 그냥 평상시에 얘기하던 게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은 어쨌든 코로나 시절을 통과를 하면서 뭐 어떤 책에서는 영화를 감상하는 것에서 이제 뭐 소비되는 콘텐츠로서 바라보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지금 그나마 있는 만약에 중앙값이라고 표현되는 시장에서의 어떤 국민예술영화를 보는 고정 관객층, 어떻게 보면 충성층 이들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느냐라는 측면과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제 옮겨간 그게 OTT 온라인으로 옮겨간 관객층 아니면 또 다른 시장 영역에서 어떻게 새로운 이제 국민예술영화 관객층을 개발할 것인가 라는 그런 문제들을 좀 보게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것들을 위한 어떤 통계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근거를 가지기 위한 그런 작업으로서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시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시간상 발표되지 않은 자료들도 있고 저희가 먹은 영진의 자료들도 있고 지금 오늘에 나온 자료 중에서 특히나 필요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옮겨간 분명히 영역에 있는데 그 영역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역을 모르는데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갈지 이런 수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깝깝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온라인 그 통합 전산망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빨리 아니면 많은 협조 하에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자료 오늘 이제 김지연 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들 좀 보면서 들었던 생각들 몇 가지고요. 제작 편수와 배급 편수에 대한 이렇게 조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약 50% 정도, 대략 말씀드린 50% 정도가 좀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8개 내외 배급사에서 50% 정도를 하고 있다는 게 더 놀라운 좀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이런 자료 조사도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더해서 배급사가 제작 편수 말고 영화제 출품되는 편수가 아니라 영화제에서 상영되고 있는 한 해 동안에 영화제에서 상영되고 있는 작품들의 배급 비율은 어떤지를 좀 조사해보면 조금 다른 결과들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대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70%에서 많은 데는 80% 정도가 배급사 작품들이 주로 상영되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했을 때 배급사가 이 작품의 배급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비율대로 그런 걸 조사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과도하게 배급하고 있는 배급사로서 말씀드리면 이 배급이 의미는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영화제만도 아니고 뭐 조사해 오신 것처럼 온라인에서 배급이 될 수도 있고 커뮤니티 시네마를 통해서 배급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뭐 해외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이 될 텐데 실제로 배급 계약을 맺어서 배급사가 가지고 있는 작품들 중에서 가지고 있지만 않고 외부를 통해 공개되는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공개되는 정말 배급이 되는 비율은 얼마인가 이거에 대한 조사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역이 지금 여기 이제 발표 자료에는 빠졌지만 실제 연구 자료에는 지역과 관련한 데이터가 다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그 안에 이제 내용이 담길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제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제 문화분권이라는 이제 정책 안에서 이제 지역의 이제 문화예술 생태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고 지금도 이제 여전히 중요하죠. 그런 이제 어떤 정책의 방향성들은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이제 지역,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지역은 서울 외의 지역 혹은 좀 넓게 본다면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도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이제 지역의 어떤 자료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유의미한 데이터들이 이 안에 충분히 좀 담길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전용관 얘기가 이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제 통계가 나왔지만은 지역에도 이제 전용관이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전용관이 있는 지역에서의 어떤 수치,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전용관이 정말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 정말 필요한 어떤 정책이고 중요한 사업이구나라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수치들도 분명히 담길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별로 좀 다양한 현황들을 저희가 이제 이 통계를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역마다 그에 걸맞는 어떤 정책을 저희는 좀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역 영화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지역에서 이제 만들어진 영화 편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번에 소속지에서도 특별히 이제 프로그램을 따로 마련을 하셨지만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지역 영화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을 했을 때 이 데이터를 좀 기초로 해가지고 좀 뭔가 이런 가지를 치듯이 지역과 관련한 이제 현황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데이터가 축적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랬을 때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활동하고 있는 단위들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역 영화인들, 뭐 단체, 뭐 이런 그 회사들도 비롯해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역할들을 좀 주도적으로 이제 통계 작업에 참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희 지원사업 본부 내에서 저희 팀이 하고 있는 사업이 크게 이제 독립예술영화 산업이라고 한다면 전체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제작 지원, 그리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개봉 지원, 그리고 전용관과 이제 영어제를 지원을 하고 있고, 저 딸이 이제 인디그라운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이제 봤을 때 산업의 영역에 해당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담당자인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자인 제작 지원과 개봉 지원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개봉된 사업들이 이제 유통 체인을 통해서 이제 배급이 되고 이제 상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상영관에서 상영이 되고, 그리고 영화제를 통해서 어떠한 그런 그 독립예술 영화라든지 어떤 작품들의 흐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산업에 유의미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상영권에 해당된다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밑단에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상자를 보시면 제작 지원이나 유통 지원, 개봉 지원 차원에서는 뭔가 창작자라든지 그리고 유통에 종사하고 계신 이제 배급사 분들의 지속 가능한 뭔가 직업인으로서의 지속성을 담보를 할 수 있는 뭔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뭔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중요도를 좀 더 가져가면서 보조 사업을 설계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오늘 지금 의견 주셨던 것들이 저희가 아까 중요하게 얘기했던 친해지고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 통계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과정에 함께 하자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고, 오늘 그 자리가 좀 시작이 될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이런 자리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